안녕하세요. 오늘은 GTQ 인디자인 1급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릴 문제는 2020년 11월 A 유형 문제입니다. 먼저 인디자인의 작업 환경부터 설정해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인디자인 실행하시고 나면 오른쪽 꼭대기에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환경의 이름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1번 문제와 3번 문제에서는 주로 글씨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타이포그라피라고 하는 작업 환경을 설정해 놓고 쓰시면 옆에 쭉 메뉴들이 글자 작업하기 편리한 패널들로 구성이 되고요. 두 번째 경우에는 하이퍼링크를 건다든지 단추에 링크 거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인터랙티브라고 하는 환경으로 바꿔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1번 문제 풀어볼 거니까 지금은 타이포그라피로 바꾸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보시면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를 볼 수 있는데요. 클릭하셔서 맨 아래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는 본인이 직접 하나하나 손질해서 바꾸실 수 있는 곳이고요.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 볼게요. 대화창이 뜨면 제일 첫 번째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오픈 다큐먼트 에즈 탭이라고 하는 친구를 저는 꺼뒀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V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친구는 창문을 크게 놓고 한 페이지를 전체 볼 건지 아니면 페이지를 여러 개 나눠서 따로따로 볼 건지 결정하는 건데 저는 문제지를 펼쳐놓고 문제를 또 같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창을 여러 개 놓고 작업할 거라서 요 V체크를 해제시켜 놓은 상태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V체크 해놓은 상태로 크게 놓고 작업하시면 되겠네요.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한번 눈여겨보고 가십시오. 인쇄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밀리미터 단위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간혹 다른 단위로 되어 있어서 작업하실 때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그래서 밀리미터 단위를 꼭 확인해 주시고요. 아더 유니트에서도 선을 긋는다든지 글꼴을 설정하실 적에 포인트라고 하는 단위를 쓰는데 거기에서 오히려 또 밀리미터 단위로 바뀌어 있는 경우들도 가끔 있습니다. 단위도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가이드라인을 뽑는다면 그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위치를 대조해 봐야 될 텐데 이미지와 색깔이 비슷하게 되면 잘 보이지 않겠죠? 그런 것들도 색깔을 바꿀 수 있고요. 그리드라고 해서 간격을 설정해서 깍두기 공책처럼 선들을 쭉쭉쭉 그려넣고 작업하시는 경우들도 간혹 있어요. 그럴 때는 간격을 얼마만큼 줄 건지 색깔은 어떤 선으로 뽑을 건지 그런 것들도 다 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찬찬히 보시고 내 입맛에 맞게 구성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설정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다큐먼트 문서를 만들겠죠. 먼저 페이지는 한 장짜리니까 1, 페이지의 크기 지정이 되어 있네요. 가로 윗수는 323, 세로 높이는 470, 컬럼은 세 단이라고 되어 있지요. 3이라고 바꾸시고 그 단의 간격도 6mm라고 되어 있네요. 단의 간격도 6mm. 여백을 보시게 되면 상하와 좌우가 서로 다르군요. 그럴 때는 이렇게 링크 걸려 있는 거 체인을 풀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지시되어 있는 대로 상하는 30, 자, 좌우는 25, 도련은 3mm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전체가 다 똑같은가 봐요. 그렇다면 링크를 풀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도련은 블리드 3mm입니다. 탭키 눌러가면서 이동하실 텐데 탭키 누르면 전체가 같이 3mm로 적용이 되는군요. OK 누르셔서 나오시면 페이지가 만들어지고요. 제일 먼저 할 일은 우선 이 문서 안에서 필요한 색상들을 먼저 뽑아 놓는 거예요. 문제를 보시면 M 100입니다. C는 100이고 Y는 100입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색깔들이 미리미리 지정이 되어 있죠. 이런 색깔들은 그때그때 쓰시는 것보다는 미리 샘플링을 해놓는 게 안전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면 스와치라고 하는 패널이 보일 거예요. 스와치를 열으셔서 기본 샘플링 되어 있는 색깔 그대로 두시고 맨 막내동이 선택하셔서 새로 만들 겁니다. New라고 클릭하시면 한 친구가 더 생길 거예요. 그 친구의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이렇게 숫자 값들을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시되어 있는 색깔 C에 50, Y는 100이라고 하시면 그 외에 언급이 없는 것들은 0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OK 눌러서 색깔들을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반복하시면 되겠죠. 선택하셔서 새로 만들 겁니다. New. 그 친구를 이름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을 하나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찬히 만들어 주세요. 색상의 지시사항 보시면 이렇게 어떤 색깔에서 어떤 색깔로 라고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그라디언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라디언트 색깔도 따로 뽑아줄게요. 스와치 팔레트에서 그라디언트 찾아보니까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게 없네요. 그렇다면 그라디언트 패널에 가셔서 내가 하나 새로 만들 거거든 이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이 친구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Add to 스와치 쪽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스와치 패널을 보시면 이렇게 들어온 게 보이죠?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 정하는 건 똑같습니다. 시작하는 색깔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 번호 넣으시면 되겠고요. 끝나는 색깔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을 넣으려고 하는데 어머나 CMYK라고 하는 이름이 없어졌네요. 그건 이렇게 스탑 컬러라고 하는 게 스와치로 바뀌어 있기 때문이에요. 얘를 CMYK라고 내가 숫자값 넣을 수 있도록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라디언트의 색깔까지 다 넣었습니다. 색상들을 다 뽑았으면 이제 글자 작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문제지에 보면 단락 스타일도 미리 다 정해져 있군요. 단락 스타일, 패러그래프 스타일에서 미리 설정을 해놓고 작업을 할게요. 저희가 스와치 색깔을 미리 뽑아 놓은 이유는 단락 스타일에서 글꼴이나 크기, 색깔을 지정하셔야 되는데 그 색깔들은 스와치에 있는 색깔들만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일 먼저 스와치 작업을 해주시고 그 다음으로 글자를 위한 문단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패러그래프 스타일 가셔서 베이직 패러그래프를 더블 클릭하고 일단 들어가 볼게요. 거기에서 베이직 캐릭터 글꼴이 영문 글꼴을 위주로 되어 있어요. 영문판이다 보니까 글씨를 영문 위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한글 작업을 많이 하니까 폰트를 한글 글꼴로 좀 바꿔 놓도록 할게요. 굴림이든 도둠이든 궁서든 한글 글꼴로 되어 있어야 글씨를 입력할 때 X박스가 뜨지 않습니다. 베이직은 일단 여기까지만 저장하셔서 기본에 대해서 수정을 좀 해봤고요. 이 기본을 베이스로 해서 새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New 단추 누르시면 이렇게 패러그래프 스타일이 하나 생기죠. 얘를 다시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단락 스타일이라고 하는 친구 설정되어 있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을 패러그래프 스타일 더블 클릭하셔서 캡션, 글꼴은 베이직 캐릭터에 가셔서 캡션은 글꼴이 도둠이라고 되어 있군요. DOT 도둠. 크기가 16이니까 사이즈는 16. 행간이 26이라고 되어 있죠. 리딩이 행간입니다. 자간이 마이너스 25, 트래킹이 자간이에요. 마이너스 25. 글자의 색깔이 K7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자 색깔은 캐릭터 컬러. 미리 뽑아놓은 스와치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K70짜리. 언급되어 있는 모든 작업을 하셨다면 그대로 확인, 오케이 하시게 되면 이렇게 캡션이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씩 만들면 되겠죠. 베이직 패러그래프 선택하셔서 새로 만들겠습니다. New. 이름이 뜨면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본문 1번이라고 이름 주시고 베이직 캐릭터 굴림이네요. 크기는 14, 사이즈 바꾸시고 행간은 28, 리딩 바꾸시고 자간은 마이너스 50, 트래킹 바꾸시고 글자의 색깔 기본적으로 K100이라고 하면 깜장색을 얘기하는 거니까 따로 설정할 필요는 없고요. 첫 줄 들여쓰기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인덴트라고 하는 곳에 가시면 첫 번째 줄 first line을 들여쓰기 해주겠다. 얼마만큼 문제에서 제시한 3mm만큼 이라고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OK 누르시게 되면 본문 1번도 완성이 됐죠. 베이직 패러그래프라고 하는 친구를 클릭하셔서 새로 만들겠다. 만들어진 친구 더블 클릭하셔서 이름을 주시라고요. 본문 2. 글꼴 맞춰 주시고요. 크기, 행간, 자간, 글자의 색깔,
첫 줄 들여쓰기는 인덴트에서 한다고 했었죠. First line 6mm. 패러그래프 스타일을 다 뽑았으면 기본 베이직으로 돌아오세요. 이렇게 해서 문단 스타일도 다 완성을 해놨네요. 이제 하나하나 이미지들을 배치하고 도형들을 얹어서 모양을 다듬어 볼게요. 이미지들을 가지고 오는 건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남의 이미지를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place라고 하시게 되면 어디 있는 거 갖고 올 건데 라이브러리에 문서에 GTQ라는 방 안에 이미지들이 모여 있을 거예요. 이미지들은 하나씩 클릭하실 때마다 아래쪽에 미리 보기 창이 이렇게 뜨니까 확인해 보시고 필요한 이미지를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제일 베이스로 깔려있는 요 장미 이미지를 먼저 깔아주도록 할까요? 1급의 2번 이미지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열기 클릭해서 쭉 드래그 하시게 되면 이미지를 부착시킬 수 있고요. 이 친구가 조금 넘어가네요. 그림을 줄여주도록 할게요. 1급의 2번 이미지를 갖고 왔고요. 효과를 그라디언트 페더 줘라 라고 되어 있군요. 얘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효과 줄 수 있죠. 이펙트스 그라디언트 페더 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셔서 대화창이 뜨면 문제지에서는 가운데부터 동글동글 퍼져나가는데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퍼져나가고 있죠. 타입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레디얼로 바꾸시고요. 분위기가 비슷할 수 있도록 위쪽에 보시면 요 흐리멍텅해지는 투명도의 슬라이더가 보일 거예요. 요리조리 왔다 갔다 해보시고 문제지와 비슷하게 조절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더 이상은 이 이미지를 손질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장 베이스로 깔려져 있는 친구니까 아예 잠궈두도록 할까요? 오브젝트 메뉴 클릭하셔서 락을 걸어 놓겠습니다. 파일을 플레이스 불러오도록 한다고요. 이 위에다가 얹어주는 이미지, 그 다음으로는 장미라고 하는 글자, 요거죠? 1급의 1번 열기라고 하셔서 클릭 드래그 쭉 불러다 놓겠습니다. 이미지를 불러왔으면 지시사항에 맞춰서 작업하시면 되겠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펙트스 효과를 줄 겁니다. 경사와 엠보스라고 베벨 앤 엠보스 선택하셔서 주시면 되겠고요. 출력 형태와 비슷한 크기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너무 많이 올록볼록한다 싶으시면 이 친구는 사이즈 조절하셔서 문제지와 비슷하게 수정하시면 되겠고요. 그림자 효과도 온 김에 같이 주도록 할까요? 드랍 섀도우라고 그림자를 줬습니다. 그림자를 주고 보니 너무 짙게 들어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역시 드랍 섀도우 이름을 클릭하셔서 이 친구의 농도도 조절할 수가 있겠네요. 아래쪽에 프리뷰 켜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클릭 해보시면 이렇게 적용됐을 때의 모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비슷한 친구로 설정하셔서 OK 하시게 되면 이렇게 적용이 됐군요.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배치를 했는데 너무 크다 싶으면 크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클릭하셔서 가장자리의 테두리 색깔을 봐주세요. 테두리의 색깔이 파란색인 경우에는 이미지가 커지고 작아지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담은 액자가 커지고 작아지는 겁니다. 파란색의 테두리를 클릭해서 쭉 드래그 하시면 이미지는 커지지 않고 그냥 상자만 커지는 게 보일 거예요. 다시 줄여주시면 이렇게 하면 이미지가 잘려 보이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파란색의 테두리는 그 그림 자체가 아니라 그림을 담고 있는 액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갈색 상자로 바뀌게 됩니다. 갈색 상자가 바로 이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갈색 상자의 테두리를 줄이시면 그 그림이 줄어들죠. 그 그림이 커집니다. 크기가 이렇게 따로따로 놀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옵션을 확인해 주시면 돼요. 위쪽에 보시면 오토피트 자동으로 좀 맞춰줄래? 라는 걸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는 상자와 프레임이 같이 놀게 돼요. 클릭해서 쭉 당기면 상자와 이미지가 같이 커지고 쭉 줄이시면 상자와 이미지가 같이 줄어듭니다. 언제든지 이 오토피트는 걸었다 풀었다 할 수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를 마저 갖고 와 볼까요? 파일에 플레이스 1급의 4번에 있는 친구들이 장미 5송이네요. 열기 단추 눌러서 클릭 드래그
장미뿐만 아니라 요정들도 이렇게 들어있군요. 지금 필요한 건 장미들만 필요하기 때문에 요 파란색일 경우에 클릭해서 쭉 드래그 하시면 이미지들은 그대로 있고 상자만 줄어드니까 잘린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클릭해서 장미의 위치 정리하시고요. 이 친구는 그대로 복사해서 아까 위쪽에 있던 나비나 요정들을 따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복사하실 때 왼손으로 Al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게 되면 쌍둥이가 복사가 되죠. 자, 이 친구는 안쪽에 있는 이미지만 조절할 거니까 더블 클릭하셔서 갈색 상자가 됐을 때 쭉 당겨서 놓으시면 상자는 그대로 있고 이미지만 이렇게 옮겨집니다. 나비만 필요하니까요. 지금은 나비만 잘라 와보도록 할까요? 나비를 들어서 옮기고 싶은데 요정들도 같이 나왔다면 상자 파란색에 액자만 쭉 당겨서 줄여주시면 안쪽에 있는 이미지들은 잘렸고 들어서 옮기시면 나비만 따라 다니네요. 자, Alt 눌러서 쌍둥이를 복사할게요. 또 다른 방법으로 확인을 해볼까요? 자,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갈색 테두리가 나와서 이 안쪽에 있는 친구들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파란색의 테두리인 상태에서 안쪽에 동글동글 구슬이 보이죠? 자, 요 구슬을 그냥 클릭만 하시면 이 친구는 이제 이 안쪽에 액자 빼고 안쪽에 있는 그림들만 선택했다라는 뜻이어서 이렇게 들어서 옮기면 보이시나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투영돼서 보입니다. 이 친구만 따로 필요해요 라고 하시면 이렇게 상자 액자는 그대로 있고 안쪽에 있는 그림만 표현이 되죠. 들어서 옮기겠습니다. Alt 드래그 갖다 놨고요. 안쪽에 동글동글 구슬을 클릭해서 꾹 누르고 계시면 이 안에 무슨 그림이 있는지 보여지죠. 아니 요만큼만 필요해요 라고 갖다가 놨어요. 들어서 옮깁니다. Alt 드래그 하셔서 자, 이렇게 상자 복사가 됐죠. 안에 구슬 클릭해서 쭉 당기시면 이렇게 색깔 활성화되는 거 보이죠. 이렇게 뛰는 소년 보입니다. 클릭해서 갖다가 놓으시면 되겠죠. 남은 이미지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상자 안에다가 넣어줘야 되겠군요. 그래서 넣을 상자 자체를 먼저 만들어 놓고 이미지를 그 안에다 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데리고 왔던 친구들은 그냥 그대로 이름만 불러서 데리고 와서 배치를 했다면 노랑장미, 분홍장미, 빨강장미의 경우에는 동그란 원통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담을 동그라미들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그림을 가둬두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를 먼저 만들어 준다고 했으니까 도구 상자를 보시면 동그라미 네모 꾹 누르고 계시면 렉탱글 프레임 툴이라고 하는 친구, 그냥 렉탱글 툴이라고 하는 친구, 두 친구 다 마찬가지로 네모를 그려주는 친구예요. 일립스 프레임 툴도 일립스도 마찬가지인 친구인데 요 X 쳐져 있는 친구는 투명한 창에다가 다른 친구를 담겠습니다 라는 뜻인 거고요. 그냥 동그라미나 네모의 경우에는 네모를 그냥 직접 그리겠습니다. 노란 색깔, 빨강 색깔 네모를 그릴 거예요 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투명하게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클릭 드래그 정원을 그리는 게 예뻐 보이겠죠? 왼손으로 Shift를 눌러주시고 쭉 당겨주시면 원이 만들어질 텐데 이렇게 텅 비어있는 동그라미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프레임을 만든 상태에서 파일을 갖다가 붙이겠다고요. 플레이스. 무슨 그림을요? 1급의 3번 노랑, 빨강, 분홍 장미를요. 열기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갇히게 됩니다. 선택을 하겠습니다 라고 한 번만 선택하시면 이렇게 파란색의 박스가 뜬다고 했죠.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안쪽의 그림의 크기를 얘기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안쪽의 그림이 굉장히 큰가 봐요. 클릭해서 드래그로 하기에는 너무 크니까 이 친구를 위쪽에 보시면 여기도 옵션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크기가 현재 100%로 들어와 있는데 얘네들을 좀 많이 줄일까요? 한 30% 정도로? 어느 정도 이제 보이네요. 드래그 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직접 손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윤곽이 보이니까 클릭해서 쭉 빼시면 이미지 보면서 조절할 수 있겠네요. 문제에서 보시면 1급의 3번 이미지는 선들이 있다 라고 되어 있군요. 그리고 텍스트 감싸기를 해줘서 글자들이 내 장미를 밟고 지나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도 되어 있으니까 그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너는요 라고 선택하셔서 선이 있습니다 라고 스트로크를 색깔 정하시면 되겠죠. 문제에서 스트로크의 색깔 C50에 Y100입니다. 선의 두께 값이 정해져 있군요. 선의 두께는 4포인트라고 되어 있어요. 스트로크라고 하는 게 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포인트 이렇게 정리된 걸 볼 수 있고요. 텍스트 감싸기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텍스트 랩 하나, 둘, 세 번째 옵션을 선택하시면 바깥쪽을 얼마만큼 감싸드릴까요? 라는 겁니다. 문제에서는 5mm만큼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5mm만큼 줄게요 라고 하면 가장자리에 이렇게 방어막 쳐진 거 보이죠? 자, 이제 하나를 잘 만들었으니 그 친구를 기반으로 해서 똑같은 아이를 복사해서 배치하시면 되겠네요. Alt 눌러서 질질질 끌고 가시면 복사가 되고요. Alt 눌러서 질질질 끌고 가시면 복사가 됩니다. 안쪽에 있는 이미지들을 바꾸시려면 그냥 클릭하시게 되면 액자, 파란색 액자가 된다고 했죠?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갈색의 액자가 바로 그림입니다. 이 그림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가시면 이미지를 보면서 조절하실 수가 있다라고 했었고요. 그냥 요 안에 있는 동그라미 구슬을 이용하셔도 안쪽에 있는 이미지를 들어 옮기는 거다라는 뜻이라고 했었죠. 구슬 자체를 꾹 누르고 기다리시면 이렇게 그림이 뜹니다. 보시면서 그림이 요만큼 있어요 라고 위치 바꾸시면 되겠죠. 이미지 배치가 다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도형들을 얹어 주도록 할까요? 선을 그려볼게요. 클릭해서 쭉 드래그 삐뚤어지지 않으려면 왼손이 도와주면 좋습니다. Shift 눌러서 마우스를 먼저 떼시고 Shift는 나중에 떼시고 선을 그려놨습니다. 문제에서 지시하는 대로 물결의 5포인트짜리 색깔은 M100이라고 선에 대한 얘기는 스트로크에 가서 해주면 된다고 했죠. 스트로크 5포인트 타입은 물결 웨이브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색깔에 대해서는 스와치에서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M100짜리라고 적용을 하시면 이렇게 꼬불탕거리는 선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를 잘 만드셔서 오른쪽에 있는 것도 그대로 써먹으면 되겠네요. 선택하시고 왼손으로 Alt키 누르시면 쌍댕이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삐뚤삐뚤하지 않게 Shift도 같이 눌러주시면 곧게 뻗어 나오겠네요. 배치가 끝났고요. 선을 나중에 그렸다 보니까 요 장미 그림들이 뒤로 깔렸군요. 장미, 장미, 장미 왼손으로 Shift 누르면서 동시에 선택하시고요. 앞쪽으로 나와라 라고 순서를 바꿀게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순서 정렬해 주는 거죠. 맨 앞으로 나와라 Bring to Front. 자, 이제 이렇게 선 위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사각형 도형을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사각형의 프레임이 아니라 진짜로 형태가 있는 사각형이라고 선택하셔서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임의의 사각형이 하나 만들어질 거고요. 그 사각형에 대해서 색깔이 있었으면 좋겠군요. 여기는 지금 색깔이 비어있다 라고 이렇게 짝대기 그어져 있죠. 그리고 바깥쪽에 테두리가 색깔이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반대로 뒤집어 주시면 되겠네요. 반대로 뒤집어져라 라고 하면 안쪽이 이렇게 채워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채워지는 색깔 언급이 되어 있죠. C30에 M70 스와치에서 찾아 넣겠습니다. 크기도 지정이 되어 있군요. 크기는 대강 그렸기 때문에 위쪽에 옵션 보시면서 수정하도록 할게요. 윕스 값이 폭입니다. 237 하이트 값이 높이죠. 14 자, 이렇게 해서 사각형에 대해서 지시사항대로 만들어 줬고요. 그 사각형에 그라디언트 페더라고 하는 효과를 주라고 하는군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펙트스 효과, 그라디언트 페더. 대화 창문이 뜨면 일단 그라디언트 들어간 모습을 보시고요. 얘가 한쪽으로 쭉 뻗어있는 리니어 상태가 아니라 레디얼이다 라고 하면 동글동글 퍼져 나가요. 문제지와 비슷하죠. 그 퍼져나가는 정도는 슬라이더 왔다 갔다 해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사각형 하나를 더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사각형 렉탱글 툴 이용해서 그려주시고 그 친구에 대해서 안쪽에 색깔이 채워져 있고 테두리는 없어요 라고 바꿔주시고 색깔을 스와치에서 찾아다 넣으신 다음에 사이즈 정확하게 맞춰 주셔야 되겠죠. 윕스와 하이트가 둘 다 35에 35짜리입니다. 선택하셔서 가운데 배치하시고요. 방향을 좀 돌려줄까요? 쉬프트를 누르고 돌리시면 각도가 0도, 90도, 45도라고 딱딱 떨어져서 옮겨집니다. 나머지 글자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타이프 툴 누르셔서 글씨 쓸 겁니다 라고 클릭 드래그 하시면 글씨를 쓸 수 있고요. 기획특집이라고 하는 글자를 썼습니다. 그 글자 지시사항에 도둠의 24 흰색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네요. 타이프 툴을 누르시면 위쪽에 글자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정들 수정하실 수도 있고요. 오른쪽 패널에도 캐릭터라고 하는 패널이 있어서 어느 쪽에서 글자의 모양을 설정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나머지 글자들도 작업을 마저 하겠습니다. 타이프 툴 누르셔서 글자를 쓸게요. 쭉 드래그 하시면 되겠고요. 로즈 글꼴에 대해서 캐릭터 패널에서 찾겠습니다. 혹시 갖다가 옮겨놓다 글씨가 없어지면 놀라지 마시고요. 글씨가 이렇게 배치를 하다 보면 우리 장미, 노랑 장미, 빨강 장미, 분홍 장미에다가 글씨가 밟고 지나가지 않도록 텍스트 랩이라고 하는 걸 감싸 놓은 적이 있었죠. 자, 그 친구들 때문에 이 글씨가 안 보이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만든 방금 그 로즈라고 하는 글자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텍스트 프레임에 대한 옵션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텍스트 프레임 옵션 가셔서 랩으로 감싸 놓은 걸 무시해 주세요 라고 아이노와 텍스트 랩이라고 체크하시면 숨어있던 글자가 다시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지시사항에 있던 문자 효과의 글자들은 다 입력을 했고요. 나머지 세세한 글꼴들에 대해선 단락 스타일 지정한 대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급의 5번이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 아마 주어졌을 텐데요. 거기에는 타이핑들 되어 있는 글자들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컨트롤 C 복사하셔서 글자를 담을 상자를 선택하셔서 클릭 드래그 하시고 컨트롤 V 붙이시면 이렇게 글자들이 들어올 거예요. 몽땅 다 선택하셔서 패러그래프 스타일에 있는 캡션이라고 하는 스타일 만들어 놓은 아이를 적용하시면 바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아래쪽도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글자가 들어갈 상자를 클릭 드래그 해서 만들어 놓으시고 텍스트 파일에서 범위를 쫙 잡으셔서 복사할 겁니다. 컨트롤 C 상자에다가 컨트롤 V 붙이시면 들어갈 거고요. 본문 1이라고 하는 스타일로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반복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C 복사하시고 글자를 담을 상자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시고요. 컨트롤 V 붙입니다. 모든 아이들을 본문 2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본문 2로 적용이 될 거고요. 다만 이 친구들은 두 단으로 나뉘어져야 되겠죠. 글자가 들어있는 상자를 선택하셔서 타이프 툴 누르시면 글꼴 모양뿐만 아니라 단락의 모양을 바꾸실 수도 있어요. 가지고 온 친구는 양쪽으로 나눠서 써야 되기 때문에
두 단으로 나눠서 쓰도록 할게요. 그러면 간격이 얼마인지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아까 단 간격 6mm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 간격도 6mm라고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글씨들이 알아서 배치가 될 거예요. 전체적으로 배치를 맞춰 주시면 되겠네요. 배치가 다 됐으면 마지막으로 출력된 형태 미리 보기로 바꿔서 삐져나간 게 없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쭉 훑어봐 주시고요.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세이브 저장하시게 되면 어디다 저장할 거냐고 물어보죠. 라이브러리에 문서, GTQ라는 폴더에다 저장할 겁니다. 파일의 이름은 G, 수험번호 1, 2, 3, 4, 5, 6, 7, 8, 9 빼기 본인의 이름 새겨서 첫 번째 문제입니다. 1이라고 저장하시게 되면 인디자인 파일로 기본 저장이 될 거고요. 포맷을 또 하나 줬죠. PDF 파일로 저장하셔라. PDF로 내보낼 때는 모든 프린터를 표시해줘라 라고 되어 있군요. 파일을 엑스포트 내보내기 라고 하셔서 경로는 그대로 GTQ라는 방에다가 이름도 그대로 주실 건데 형태는 PDF라고 하는 형태 프린트 해줄 겁니다 라고 저장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뜨면서 설정 값을 여러분들께서 바꾸실 수 있는데 마크를 해주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크라고 하는 친구에 가셔서 올 마크라고 되어 있는지 체크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엑스포트 내보낼게요.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북을 만드는 문제군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예요. New 다큐멘트 가시게 되면 대화창이 뜨죠. 페이지는 6페이지짜리를 만드는군요. 넘버 오브 페이지는 6. 용지의 크기 정할까요? 160에 195. 컬럼스 단은 한 단짜리로군요. 여백을 보시면 상하 좌우가 서로 다 다르네요. 그렇다면 이 마진에서 링크는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 22, 하 20, 좌 20, 우는 35. 도련은 분리드를 얘기하는 거죠. 분리드는 3이라고 하나만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이 친구는 모두 다 똑같은 사이즈인가 봐요. 링크 걸려있는 채로 두겠습니다. 탭키 누르면 모든 아이가 다 3 적용이 됐죠. OK 단추 누르셔서 용지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페이지를 보시면 현재는 한 페이지만 보이지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시면 여러 페이지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먼저 색깔부터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와치 가셔서 막내동이 선택하시고 새로 만들겠다 뉴 하시면 쌍둥이가 생기죠. 더블 클릭하셔서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색깔들 뽑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색깔들을 다 뽑았습니다. 문자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단락 스타일 먼저 설정해 놓고 갈게요. 패러그래프 스타일이라는 친구 베이직 패러그래프 더블 클릭하셔서 글꼴 베이직 캐릭터를 한글 글꼴로 바꿔 놓으시고요. OK 누르시면 일단 저희가 입력할 때 한글이 깨져 보이지 않도록 설정을 해 놨습니다. 이 친구를요 새로 만들게요 라고 new 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패러그래프 스타일이 하나 만들어지죠. 더블 클릭하셔서 스타일의 이름과 기타 등등 설정을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소제목부터 찬찬히 만들게요. 소제목 베이직 캐릭터 가셔서 글꼴 궁서로군요. GUN 크기 12포인트고요. 행간 리딩이죠. 16 자간 트래킹이죠. 마이너스 50 글자 색깔 스와치에서 뽑아놓은 친구 찾으시면 되겠죠. C50 왼쪽에 들여쓰기는
인덴트 가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레프트 인덴트 되겠죠. 4mm. 오케이 해주시게 되면 소제목 완성됐고요. 이 친구랑 똑같은 걸 만들 건 아니니까 다시 베이직 패러그래프 돌아와서 새로 만들 겁니다. New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본문 1번을 만들어 볼까요? 본문 1. 베이직 캐릭터에서 글꼴 찾으시고요. 바탕 BA 크기 사이즈 10 행간 리딩 16 자간 트래킹 -50 글자 색깔 단락의 시작 표시 드랍캡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두 줄만큼 차지한다고 하네요. 라인을 2 계속 반복하세요. 설정이 끝났으면 꼭 베이직 패러그래프로 돌아와 주시고요. 단락 스타일 설정이 끝났네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 페이지에 대한 설정도 나와 있습니다. 마스터 페이지를 설정해라. 페이지에 번호를 넣고 짝수 페이지에다가는 삼각 버튼도 배치해야 된다고 하는군요. 그렇다면 페이지 설정으로 갈까요? 페이지 패널 클릭하셔서 마스터 페이지를 설정하시면 되는데 그 전에 우리 지금 페이지 배열된 걸 보니까 두 장씩 짝지어서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1번과 6번은 서로 뚝 떨어져 보이는군요. 자, 이 친구들을 두 개씩 모아주도록 할게요. 페이지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Allow Document라고 하는 친구를 꽁 찍어서 해제시켜 주시면 페이지를 내 마음대로 구성하실 수 있으세요. 맨 마지막에 떨어져 나온 이 친구를 질질질 끌어서 1번 옆에다가 갖다가 착 붙이겠다고 모양을 잘 보세요. 가장 왼쪽에 뚝 떨어져서가 아니라 가까이 딱 붙여서 놓을게요 라고 선택하시면 이렇게 가까이 붙습니다. 페이지의 배정이 끝나면 마스터라고 하는 이름 더블 클릭하셔서 마스터 설정을 가시면 되겠죠. 마스터에서는 페이지의 번호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짝수 페이지에는 삼각 버튼을 넣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출력물을 보시면 어떤 그림들이 들어올지라도 이 페이지의 번호와 버튼은 항상 가려지지 않고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레이어를 따로 구성을 하도록 할게요. 레이어스라고 하는 패널에 가셔서 다른 친구들은 레이어 1번에다가 작업을 할 거지만 페이지에 있는 친구들은 따로 모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 주세요. 레이어 2번에다가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글씨를 쓰겠습니다. 타이프 툴 누르셔서 글자를 이 왼쪽 구석에다가 클릭 드래그 하시면 글자가 이렇게 써질 마음의 준비가 됐지요. 그 친구에다가는 뭘 넣어줄 거냐면 페이지에 번호를 넣어줄 거다라고 타이프 메뉴를 클릭하셔서 인서트, 스페셜 캐릭터, 마크스, 커런트 페이지, 현재 페이지의 번호를 넣어달라는 얘기인 거죠. 클릭하시게 되면 A 마스터이기 때문에 A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페이지 번호예요. 얘를 글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블럭 잡으셔서 글꼴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문제 보시면 그 페이지의 번호는 어떤 형식으로 넣어라 라고 글꼴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에이리얼의 볼드의 11 글꼴 맞춰주도록 할까요? 색깔도 지정이 되어 있는 대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와치 가셔서 글자의 색깔도 맞춰주세요. 페이지 번호는 왼쪽에만 있는 건 아니죠. Alt 드래그 하셔서 오른쪽에도 배치하시고요. 삼각형의 버튼 만들어 볼까요? 삼각형을 그리겠습니다. 렉탱글 툴 꾹 누르고 계시면 폴리건 툴 보일 텐데요. 클릭하셔서 사이즈와 각형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삼각형의 버튼은 5mm짜리 그리고 색깔 정해져 있군요. 점에다 정확히 대시면 크기를 조절하는 거고요. 점 바깥에 얼쩡거리면 이렇게 커서가 꼬부라지죠. 이렇게 해서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왼손으로 Shift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각도가 딱딱 떨어지게 조절이 돼요. 잘 복사하셔서 반대로 뒤집어 줄게요. 도형들을 배치하셨으면 문제에서 얘기하는
상호작용을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삼각형의 버튼은 이전 페이지와 다음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게 해줘라 라고 되어 있군요. 도형을 선택하셔서 도형을 버튼으로 바꿔치기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타이포그래피라고 하는 환경을 인터랙티브라고 하는 환경으로 바꿔 주셔야 단추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 버튼 메뉴가 뜹니다. 버튼은 폼이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죠. 타입은 버튼으로 쓸 거니까 버튼이라고 선택하시고요. 이벤트는 눌렀을 때 어떻게 되라 라는 거니까 온 클릭이 되겠죠. 액션, 움직임을 줄 거니까 더하기 누르셔서 이전 페이지로 갈 거면 go to previous가 되겠죠. 왼쪽에 있는 친구는 이전 페이지라면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다음 페이지가 되겠네요. 역시 타입은 버튼으로 쓸 겁니다. 언제요? 이벤트는 클릭했을 때요. on 클릭. 액션을 넣어줘야 되겠죠. 더하기. 무슨 액션을 취해야 할까요? go to next page.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이전 페이지로 넘어가는구나. previous. 클릭하시게 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구나. next page라고 되는 거, 설정된 거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터 페이지 작업이 끝났으면 이제 이 페이지를 벗어난 친구들 나머지는 다 레이어 1에다가 작업한다고 했었죠. 자, 레이어 1으로 다시 내려오셔서 이미지들 하나하나씩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불러올게요. 플레이스. 이제 자주자주 불러올 거리들이 많으니까 단축키 하나 외우겠습니다. 컨트롤 D. 클릭하시게 되면 어떤 그림인지 밑에 프리뷰가 보인다고 했죠. 확인하셔서 열어주시면 되겠고요. 클릭, 드래그 하시면 맹글어질 거예요. 지시사항에 맞춰서 하나하나 효과 주시면 되겠네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이펙트스, 내부 그림자 이너 섀도우 있다고 하니까 이너 섀도우, 바깥에 있는 그림자 드랍 섀도우 있다고 하니까 드랍 섀도우, 혹시라도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거리값이 좀 달라 보이면 여러분들께서 숫자 값은 적당히 조절하시고 프리뷰로 보면서 출력물과 가장 비슷한 상태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D, 1급의 7번, 네 번째 페이지에다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클릭, 드래그. 1급의 7번은 클리핑 패스라고 해서 쓸데없는 부분들은 다 따내고 싶은가 봐요. 오브젝트 메뉴에 가셔서 클리핑 패스라고 선택하시면 옵션을 고를 수가 있고요. 문제에서 클리핑 패스에 알파 채널을 넣어달라 라고 했는데 없네요. 아마 올리면서 오류가 좀 있었나 봐요. 알파 채널이 있으면 그걸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설정되지 않는 관계로 디텍트 엣지라고 끝자락을 네가 감시해줘라 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끝자락을 추적해 줍니다. OK 단추 눌러서 적용을 해봤고요. 효과, 그림자 효과 주라고 하는군요.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 드랍 섀도우 주셔서 그림자 모양을 보시면서 출력물과 비슷한 농도, 거리값 정하시면 되겠죠. 텍스트 랩 감싸주는 작업까지도 필요한가 봐요. 텍스트 랩 옵션 가셔서 타이포그래피로 돌아오셨나요? 자, 타이포그래피 글자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 타이포그래피로 돌아오셔야 이 텍스트 랩이 보입니다. 하나, 둘, 세 번째. 그리고 거리값이 5mm라고 되어 있어서 숫자값을 지정해 주시면 이렇게 적용이 될 거예요. 컨트롤 D 눌러서 이미지를 또 가져오도록 하지요. 하나의 이미지에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으면 한꺼번에 갖고 오지 마시고 담을 그릇을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다가 넣어 주시면 되겠네요. 보시면 동그라미의 일부분이 이렇게 잘려있는 반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모양의 그릇을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다가 이미지를 담아야 되겠군요. 세 번째 페이지에다가 동그라미 틀을 만들어 주시고 이 정도 될까요? 자, 그 친구를 만들었는데 이 바깥쪽에 네모만큼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모난 프레임을 만드셔서 바깥에 삐져나온 이 부분은 잘라서 없애버리도록 할게요. 이 친구 동그라미 부분을 이라고 그려줬고요. 네모만큼
이라고 그려줬고요. 이만큼을 잘라버리게 되면 이제 나머지 부분만 이렇게 남게 되겠죠. 일러스트 작업을 해보신 분이라면 패스파인더라는 걸 이용해서 도형을 자르는 작업을 해본 적이 있을 텐데 똑같아요. 너네들이라고 선택하시고요. 위쪽에 윈도우 보시게 되면 오브젝트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패스파인더를 데리고 올게요. 패스파인더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서로 빼주기 할 겁니다 라고 마이너스 프론트라는 친구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뒷부분 네모만큼이 잘려서 반원 모양이 되지요. 컨트롤 D 눌러서 이미지를 그 안에다가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미지가 이렇게 반달 모양에 갇히게 되는 게 보일 거예요. 구슬 모양을 선택하시고 질질질 끌으시면 이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크기가 너무 크니까 크기부터 좀 줄여서 배치하도록 할게요. 더블 클릭하면 갈색 테두리가 보인다고 했죠. 자, 갈색 테두리가 됐을 때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시고 출력물과 같이 비슷하게 배치하시면 완성이 되겠죠. 패스파인더는 일단 옮겨 놓을게요. 1급의 8번 이미지를 갖고 왔는데 효과 주라고 하는군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이펙트스 가시고 그림자 효과 드랍 섀도우 그림자의 색깔과 거리 확인하셔서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텍스트 랩 감싸주는 작업도 하다고 하죠. 텍스트 랩 클릭하셔서 세 번째 친구 어라운드 바깥쪽을요. 얼마만큼이요? 5mm만큼. 하나를 잘 만드셨으면 5번째 페이지에서도 그대로 써먹을 수 있겠네요. 선택하셔서 Alt 드래그 안쪽에 구슬을 꾹 누르고 계시면 이미지를 보면서 조절할 수 있다 했습니다. 컨트롤 D 눌러서 다른 이미지들 필요한 아이들 또 데리고 와 볼까요? 열기 클릭 드래그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순서를 맨 뒤로 뺄까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맨 뒤로 빼줬고요. 1급의 9번 이미지는 바탕 색깔이 C40M20 이미지의 색깔이 M70Y90이라고 바탕의 프레임, 파란색 프레임에 대한 색깔과 안쪽 갈색 프레임에 대한 색깔을 서로 다르게 줬습니다. 일단 한번 누르면 파란색 테두리 액자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 했죠. 채워주는 색깔 스와치에서 찾아주시면 이렇게 하늘색 분위기가 나고요. 자, 더블 클릭하면 갈색의 이미지 선택이 됐지요. M70, Y90 이렇게 이미지만 주황색 계열로 바뀌게 됩니다. 문제에서 지시하는 바를 정확하게 따라서 하시면 되겠죠. 바탕색이라는 것과 이미지색이라는 건 파랑 테두리인지 갈색 테두리인지 따로따로 색깔을 정해줘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컨트롤 D 눌러서 1급의 10번 세 번째 페이지에 갖다 놔야 되는군요. 클릭해서 쭉 드래그 맨 뒤로 빼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컨트롤 D 눌러서 계속 반복 배치하세요. 이미지 배치가 끝났고요. 도형을 집어넣어 보도록 할까요? 도형 사각형 그리겠습니다. 사각형 렉탱글 클릭 드래그 임의로 그려주시고요. 사이즈 정해져 있네요. 130에 166 사이즈를 옵션 값에서 정확하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선의 두께가 20 선의 모서리 둥글게 해달라 라운디드 5mm 색깔 스와치에서 정하시면 되겠죠. 원을 그리겠습니다. 일립스 클릭 드래그 하시면 원을 그릴 수 있고요.
왼손으로 Shift를 누르시면 정원을 그리실 수도 있어요. 원을 일단 그려주시고 색깔 정하셔서 크기가 80에 80이라고 정해져 있군요. 80에 80. 불투명도 60에 이펙트 방향 패더 주도록 할게요. 투명도 60, 디렉션 패더 얼마만큼인지는 여러분들께서 값을 주시면 되겠죠? 출력물과 비슷한 느낌이 들도록 주시면 되겠고요. 글씨가 밑에 깔렸으니까 글씨를 다시 앞으로 빼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맨 앞으로 와주련. 동그라미 같은 친구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군요. 네 번째 페이지에 갖다 놓으시고요. 크기는 같지만 색깔만 다르네요. 글자들을 넣어 보도록 할까요? 타이프 툴 누르셔서 글씨를 쓰겠습니다. 클릭 드래그 하셔서 글씨를 입력하시고요.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글꼴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글자에 하이퍼링크를 걸으실 때에는 쪼로로 블럭 잡으시고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패널에 가셔서 주소값을 입력하시면 돼요. URL에다가 똑같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글씨들 많은 친구들은 준비해준 1급의 13번 텍스트 불러서 집어 넣으시면 되겠네요. 글자들을 몽땅 다 복사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쫙 복사하시고요. 컨트롤 C. 글 상자 만드셔서 쭉 드래그해서 배치합니다. 컨트롤 V. 미리 만들어 놓은 친구들 글꼴을 패러그래프 스타일로 맞춰 주세요. 제목에 대한 건 제목으로, 본문 1에 대한 친구는 본문 1에 대한 걸로. 많은 글자들이 하나의 페이지에 다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에다가 글자를 담을 상자 이어서 계속 만들어 주시고요. 글자를 앞쪽 페이지에서 다 담지 못한 것들은 글씨가 넘쳐요 라고 더하기 표시가 새겨진 게 보일 거예요. 선택 도구를 클릭하셔서 이 더하기 표시를 한 번 누르면 일단 선택된 거, 두 번 다시 누르면 글자들이 쏟아진 친구들이 이렇게 담깁니다. 만들어 놓은 이 글자 상자에다가 클릭해 넣으시면 넘치는 글자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거예요. 단락 스타일을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글자를 담을 상자 옆에도 마련을 할게요. 쭉 드래그해서 상자 놓으시되 넘치는 글자는 이라고 이 아래쪽에 네모 보이시죠? 이 친구를 클릭 2번 글씨들이 쏟아져 넘친다. 옆에 마련한 글자 상자에다가 넣어줘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상자가 또 짠 하고 들어가죠. 반복하시면 됩니다. 상자를 마련하시고 쭉 앞에 페이지에서 넘쳤던 친구들 더하기 표시가 나와 있죠. 선택 도구로 더블 클릭하시면 글자 이렇게 넘치는 친구들 그대로 이어받아서 다음 페이지에 갖다 넣으실 수 있어요. 전체적인 배치를 확인하셨으면 출력된 형태를 마지막으로 보시고 삐져나간 게 없는지 배치들이 어그러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마무리하셔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저장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세이브 하시게 되면 경로 라이브러리에 문서에 GTQ 안에다 넣으시면 되겠고요. 파일의 이름 GTQ 시험이죠. G 1, 2, 3, 4, 5, 6, 7, 8, 9 수험번호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저장 인디자인 파일로 저장 한번 하시고 SWF라고 하는 플래시 파일로 저장하셔라. 플래시 파일로 저장하실 때는 페이지 모두에다가 스프레드 상호작용 모두 선택해라 라고 되어 있군요. 상호작용에서 빠진 게 없는지 확인하시고요. 아까 저희가 하이퍼링크 작업 해줬었죠. 하이퍼링크 단추에다가 이전과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는 거 작업해줬었죠. 페이지 변환해 주는 거 요걸 안 했군요. 자, 이 친구 페이지 넘기기 작업을 해줘서 마무리를 짓게요. 페이지를 전환하는 효과는 타이포그래피가 아니라 인터랙티브에서 설정할 수가 있죠. 페이지 트랜지션 가시면 페이지를 전환해 주는 거 어떻게 페이지 턴이라고 SWF 형태로 저장하겠다라고 하셔야 페이지를 이렇게 넘기는 효과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파일을 다시 한번 세이브 할게요. 저장하시고 파일을 내보내겠습니다. 엑스포트 형태를 뭘로요? 파일의 형식을 SWF 플래시 파일로 저장한다고요. 저장 단추 누르시면 대화창이 뜰 거예요. 거기서 모든 페이지를 내보내라 라고 되어 있을 거고요. 페이지 트랜지션이 페이지 턴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신 다음에 이 친구를 내보내겠다. OK. 올 연말까지만 플래시 파일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부터는 시험의 유형이 바뀐다고 하는데요. 내용이 많이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일단 이번 달까지는 이렇게 플래시 형태로 저장하는 문제가 나왔었군요. get flash라고 뿅 찍으시면 허용을 하시게 되면 실행된 형태 보실 수 있으세요. 단추를 페이지 넘어가라 이전으로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다면 손가락 모양 나올 거고요. 클릭하시게 되면 그 사이트로 이동이 되는구나 라는 것도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두 번째 문제 완성했습니다.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새로운 문서 열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다큐멘트 눌러주시고요. 용지 사이즈 맞추겠습니다. 페이지는 2장짜리네요. 210에 280, 단도 2개짜리군요. 2, 간격은 5mm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백이 역시 상하, 좌우가 서로 다르군요. 그렇다면 링크는 풀어줄게요. 위와 아래는 30, 좌우는 20. 도련은 3mm라고 했으니까 전체가 다 똑같겠군요. 링크는 그대로 가겠습니다. 설정이 끝났으면 OK. 색상부터 뽑아놓고 시작할까요? 스와치 패널 열어주시고요. 막내동의 선택하셔서 새로 만들겠습니다. New, 색깔을 더블 클릭하셔서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색상들 하나씩 뽑아주세요. 색상들을 다 뽑았습니다. 문자 작업을 위한 단락 스타일도 만들어 두도록 할게요. 패러그래프 스타일 가셔서 베이지 패러그래프 들어가시면 더블 클릭해서 대화창이 뜨면 글꼴 베이지 캐릭터 한글 글꼴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새로운 패러그래프를 추가하겠습니다.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중제목 굴림의 14 하나하나씩 맞춰주세요. 소제목을 설정할 적에 단락 경계선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단락 경계선은 패러그래프 룰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하시게 되면 밑줄을 긋거나 윗줄을 그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룰이라고 하는 친구를 above 위쪽이 아니라 below 아래쪽에다가 선을 그을 거고요. 룰을 on 해서 켜두도록 하겠습니다. 두께값 정해져 있지요. 0.5라고. 지시에 나와 있는 건 그것까지이지만 출력된 형태를 보시게 되면 그 친구들이 글자의 색깔과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길이도 글자가 끝날 때 같이 선이 끝나게 됩니다. 그 세세한 내용들
텍스트 컬러와 똑같이 색깔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윕스 폭을 컬럼이 아니라 텍스트 글자에 맞춰주세요 라는 걸로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나머지 본문 1번, 2번도 설정하십시오. 주어진 단락 스타일을 다 설정하셨으면 베이직 패러그래프로 꼭 돌아와 주세요. 단락 스타일 설정도 끝났네요. 세 번째 문제에서도 마스터 페이지 설정에 대한 지시사항이 나와 있군요. 페이지 설정하러 가볼까요? 자, 오른쪽 꼭대기에 보시면 페이지스라고 하는 패널이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들어가 보시면 현재는 A 마스터라고 하는 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B 마스터를 추가하라고 되어 있군요. A 마스터 옆에 빈 공간이 있을 거예요. 클릭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새로운 마스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뉴 마스터 클릭하셔서 B 마스터를 추가하겠다 라고 OK 하시게 되면 B 마스터가 추가됐군요. 하지만 아래쪽에 있는 페이지들은 아직도 A 마스터의 영역에 속해 있네요. 페이지 자체를 클릭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어플라이 마스터라고 해서 마스터를 바꿔주실 수 있으세요. 현재 A 마스터로 되어 있는 친구를 B 마스터로 바꾸시고요. 어디에다 영향력을 줄 거냐? 1페이지라고 되어 있지만 모든 페이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올 페이지라고 바꿔주시게 되면 이렇게 두 페이지 모두 B 마스터의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다만 페이지가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위아래가 어긋나 있죠. 나란히 같이 놓을 수 있도록 페이지를 끌어다가 놓도록 할게요. 다만 끌어다 놔도 지금은 자꾸 제자리로 돌아오는 건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Allow Document Pages라고 하는 친구의 V체크를 해제하셔야 옮겨질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이 페이지 질질질 끌고 가서 옆 동네에 길게 짝대기 되어 있을 때와 옆에 찰싹 붙어 있을 때의 의미가 달라요. 길게 짝대기 되어 있을 때 손을 놓으시면 이렇게 순서를 바꾼다는 뜻이 되고요. 다시 이번엔 찰싹 달라붙을 거예요 라고 하는 짝대기 모양이 됐을 때는 옆에 이렇게 붙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이런 모양인 거죠. 더불어서 페이지에 대한 설정이 끝났다면 이제 페이지 번호와 면주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출력물을 보시게 되면 다른 친구들이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어도 이 아래쪽에 있는 페이지의 번호나 면주들은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레이어를 따로 관리하도록 할게요. 레이어 창을 클릭하셔서 다른 친구들은 레이어 1에다가 다 작성할 거고요. 우리의 면주나 페이지 번호는 영향받지 않도록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레이어 2에다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패널 다시 열고요. B 마스터라고 하는 친구의 이름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따로 바깥 동네에 있는 페이지와는 별개로 마스터라고 하는 페이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스터 페이지에다가 뭔가를 작성을 하게 되면 전체 페이지에 모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왼쪽 하단에 쪽번호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확대해 볼까요? 페이지 번호도 글자니까요. 텍스트 툴 누르셔서 글씨를 넣을 수 있는 상자를 하나 마련하고요. 타이프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집어넣겠습니다. 인서트 스페셜 캐릭터 마크스 가셔서 커런트 페이지 넘버 현재 페이지 번호를 넣어주세요 라고 하면 B 마스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B라고 이름이 새겨지게 되겠죠. 지시사항에 면주나 페이지 번호에 대한 색깔 지시가 나와 있으니까요. 거기에 준해서 색깔들을 정해주시면 되겠군요. 페이지 번호를 일단 지시사항대로 글꼴과 색깔 지정을 해줬고요. 면주도 넣어보도록 할게요. 1페이지에는 햄버거, 2페이지에는 파트 1이라고 하는 면주 넣어주셔야 되겠고요. 더불어서 아래쪽에 선도 물결과 이 포인트의 두께 그리고 색깔 값이 정해져 있군요. 거기에 그림까지 1급의 19번에 있는 그림 중에서 일부분 햄버거 그림을 따서 배치하는 거 지시를 따라줄게요. 글씨를 넣을 거니까 타이프 툴 누르셔서 글씨를 쓰시고요. 글꼴 맞추겠습니다. 그림을 집어넣을 거니까 컨트롤 D로 불러올게요.
라이브러리의 문서에 GTQ라는 방에 이미지들이 모여 있었죠. 1급의 19번에서 불러오라고 했으니까 열기 하셔서 클릭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들어올 거고요. 이 중에서 저희는 햄버거 그림만 필요해요. 그렇다면 액자, 파란색의 테두리가 나왔을 때 요 액자만 쭉 줄여서 이렇게 필요한 햄버거만 보이도록 해주시면 되겠죠. 이동 도구 눌러서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그려보도록 할까요? 라인 툴 누르셔서 클릭해서 쭉 빼시면 선이 그려질 거고요. 삐뚤어지지 않도록 왼손 쉬프트 눌러서 정리해 줍니다. 선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이 친구는 선의 색깔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 찾아서 넣도록 하지요. M50에 Y100. 선의 두께는 스트로크에 가서 찾아볼까요? 위쪽에 있는 옵션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옆쪽에 있는 패널 이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타입을 웨이브라고 하는 물결 찾아서 적용하시게 되면 이렇게 꼬불탕거리는 선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왼쪽을 잘 만들었다면 오른쪽은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도록 할까요? 선택 도구로 클릭하셔서 Alt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복사 가능하지요. 찬찬히 배치하십시오. 전체적으로 페이지 번호와 면주를 다 작성하셨으면 이제 나머지들은 다 레이어 1에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레이어 1으로 바꿔치기 하시고요. 페이지도 마스터 벗어나서 본격적인 배치 작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 돌아와 주세요. 더블 클릭. 이미지들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D 눌러서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할까요? 1급에 14번 불러오겠습니다. 1급에 14번 열기 단추 눌러서 크기 비슷하게 가늠하시고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배치하시면 일단 햄버거 그림이 들어왔네요. 마저 나머지들 차근차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D 눌러서 1급에 15번. 너무 큰 친구가 들어와서 갖다 놨던 햄버거가 가려졌네요. 순서 바꿀게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어레인지 제일 뒤쪽으로 뺄까요? Send to back. (1급의) 16번은 클리핑 패스라고 해서 가장자리를 깨끗하게 정리해 줄 건가 봐요. 오브젝트 메뉴에 가셔서 클리핑 패스 옵션에 가면 시험 문제에서는 가장자리 감지하는 디텍트 엣지라는 친구로 선택해 줬군요. 텍스트 감싸기까지 마저 정하죠. 텍스트 랩 단추 누르셔서 하나, 둘, 세 번째 거리는 6mm만큼 떨어뜨려서 방어막을 쳐주세요 라고 했군요. (1급의) 18번 이미지는 동그랗게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데리고 오시면 곤란하겠네요. 동그란 프레임에다 담도록 프레임을 먼저 설정하도록 할게요. 도구 상자에서 원형 프레임을 선택하셔서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원형이 만들어질 텐데요. 찌그러지지 않도록 왼손으로 Shift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컨트롤 D 눌러서 이미지를 담도록 하죠. 동그라미 원형 틀에 담겨진 햄버거. 자, 이 친구도 텍스트 랩으로 감싸줘야 되겠군요. 선택 도구로 누르셔서 텍스트 랩 하나, 둘, 세 번째 옵션 어라운드 3mm만큼 떨어뜨려라 라고 지시사항에 나와 있으니까 3mm 라고 줘서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복사해서 쓰면 되겠죠. 선택 도구 누르시고 복사할 겁니다. Alt 드래그. 안쪽에 있는 이미지만 좀 바꿀까요? 안쪽에 굿을 클릭하시면 그림이 투영돼서 보이죠? 쭉 올려서 문제지에 제시한 그림과 똑같은 크기 위치로 맞춰주시면 이미지들은 다 배치가 된 것 같군요. 도형을 넣어볼까요? 도형을
원으로 넣겠습니다. 프레임이 아니라 직접 도형을 넣을 거니까 일립스 툴 이용하셔서 원을 그려주겠습니다. 클릭 드래그 하셔서 원을 그릴 수 있고요. 쉬프트를 누르고 계셔야 정원이 그려지지요. 채우는 색깔 스와치에서 찾겠습니다. 효과를 넣어보도록 할까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이펙트스 가시게 되면 그라디언트 페더를 설정할 수 있고요. 그라디언트가 원형으로 되어 있죠? 그렇다면 레디얼로 바꿔주셔야 되겠군요. 이 친구가 얼마만큼 퍼질 건지는 출력 형태 보시고 슬라이더 왔다 갔다 옮기셔서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복사해서 색깔만 바꿔서 쓰시면 되겠군요. Alt, 드래그, 복사. 색깔들을 바꾸겠습니다. 크기도 지정이 되어 있네요. 크기를 맞추시려면 지금은 대략 그렸기 때문에 클릭해서 보면 크기가 윕스 값이라고 하는 친구, 하이트라고 하는 친구가 숫자 값 애매하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숫자 값으로 바꿀 수 있겠네요. 큰 원은 115, 작은 원은 80. 순서도 바꿔주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맨 뒤로 뺄까요? Arrange, Send to Back. 글씨 작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휘어져 있는 글자는 타입오너 패스를 이용해서 작업하시면 되겠군요. 펜툴 들으셔서 선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펜툴 작업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클릭해서 시작의 위치,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곡선이 만들어진다. 도착하는 지점이 여기에요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곡선 만들어질 거고요. 채우는 색깔 없습니다. 테두리도 없습니다 라고 하시게 되면 투명하게 윤곽만 남아요. 만들어 놓고 나서 크기라든지 위치가 마음에 안 든다면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그 크기와 위치를 수정도 하실 수 있습니다. 펜 도구의 작업이 끝났으면 타입 툴 꾹 누르고 계시면 타입오너 패스라고 하는 친구로 갈아 끼우셔서 글씨 쓸 테다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커서가 깜빡깜빡하죠. 타이핑 하시면 되겠네요. 글꼴 맞춰주세요. 나머지 자잘한 글자들은 소스에서 제공해주는 글자들을 복사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자를 담을 상자 하나 준비할게요. 타입 툴 꾹 누르고 계셔서 다시 타입 툴로 돌리시고 클릭 드래그 하셔서 상자를 만들어 놓은 다음 소스로 제공해준 글자 쪼로로 블럭 잡으셔서 갖다 붙이시면 되겠죠. 컨트롤 V. 글씨를 집어넣고 나니 그 글자들이 스타일, 미리 만들어 놓은 패러그래프 스타일로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클릭하셔서 스타일 적용하시고 블록 잡으셔서 스타일 적용하시고 글자들이 이렇게 양옆으로 퍼져 있는 게 아니라 반반씩 나눠서 가야 되면 두 단으로 나누는 게 좋겠죠. 글자 상자 선택하셔서 그 상자 안에 들어있는 글자들을 단을 나눠서 쓰겠습니다 라고 패러그래프로 바꿔주시면 단을 나눌 수 있는 메뉴가 이렇게 보입니다. 두 개로요 라고 단을 2, 그리고 간격을 저희가 맨 처음에 5mm라고 설정했었죠. 똑같이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글자들이 왼쪽 덩어리, 오른쪽 덩어리로 분리가 됩니다. 적당히 크기, 위치 조절하시고요. 글자들에 대한 스타일들 맞춰주세요. 오른쪽 페이지에도 글자를 담을 상자를 마련해 주시고요. 클릭 드래그 해서 상자를 만듭니다.
글자들이 지금 왼쪽 페이지에서 넘쳐 흐른다죠. 더하기 표시되어 있는 건 상자가 좁아서 글씨를 다 표현하지 못했어요 라는 뜻입니다. 선택도구 들으시고요. 깜장화살표 넘쳐 흐릅니다 라고 하는 옵션 단추를 한 번 누르면 선택, 또 한 번 누르게 되면 글자들, 넘친 글자들이 이렇게 쫓아다니죠. 상자에 담겠습니다. 상자 테두리 클릭하셔서 연결하시게 되면 넘친 글자들이 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군요. 역시 이쪽 페이지에서도 그 글자를 양쪽으로 나눠서 단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자를 선택한 상태에서 글자들에 대한 얘기로 선택하시게 되면 글꼴과 단에 대해서 보일 텐데 그 단락을 두 개로 나눠서 쓰겠습니다 라고 단을 나누시고요. 간격 정하시면 이렇게 양쪽으로 분리된 걸 볼 수 있지요. 전체적인 배치들을 한번 쭉 확인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미리 보기 출력 형태로 최종 확인하신 다음에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게요. 세이브. 경로 정하셔야 되겠죠. 라이브러리의 문서 GTQ 안에 파일의 이름 G 1, 2, 3, 4, 5, 6, 7, 8, 9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세 번째 문제 저장하시게 되면 마지막 문제도 완성됐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11월 달 A유형 문제를 같이 풀어봤고요. 내년부터는 1급 시험이 약간 내용 달라지는 거 알고 계시죠? 이번 문제에서 이북을 출판할 때에 SWF라고 하는 플래시 파일로 내보내기를 했었는데요. 플래시 파일에 대한 서비스가 인터넷 웹브라우저에서 많이 중단되는 관계로 이제는 양식을 바꿔서 EPUB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많이 어렵진 않고요. 옵션도 기본 설정 그대로 보내면 되는 거라서 화면을 한번 띄워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문제를 풀었을 때 기존에는 파일을 내보내기 엑스포트라고 하시게 되면 종류를 파일의 형식 SWF라는 걸로 골랐었죠. 이제 내년부터는 EPUB이라고 하는 친구로 갈아 끼우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대화창이 뜨면 거기에서 셋업의 커버를 레스터라이저라고 기본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컨텐츠 오더도 베이스 홈페이지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수정할 사항 없고요. 그대로 OK 하시게 되면 이대로 출력이 끝나게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저장한 거 결과물을 찾아보시게 되면 이렇게 EPUB이라고 하는 확장자로 저장된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SWF와 달리 EPUB이라고 하는 파일은 EPUB을 볼 수 있는 뷰어가 따로 있어서 그 친구를 실행하시면 플래시 파일처럼 실행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EPUB이라고 하는 친구로 출력하는 거구나 라고 내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수고 많으셨고 열공하셔서 내년에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